1990년대 대한민국 지방도시들은 거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대규모 교육시설 하나만 유치하면 청년 인구가 늘고 상권이 살아나며 지역 경제가 비약적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청사진. 당시만 해도 대학은 곧 지역 발전의 보증수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장밋빛 기대가 무리한 자본 운영과 부실한 계획을 만났을 때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할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산 중턱이 멈춰버린 수만 평의 콘크리트 골조. 이것은 단순한 건축 사업 실패의 흔적이 아닙니다. 한때 지역 발전의 심장 역할을 할 것이라 믿었던 거대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지역의 활력을 빨아들이는 무거운 닷으로 전락했는지 보여주는 뼈아픈 현장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앙상한 건물들, 김천에서 상주 넘어가는 삼방국도 타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1994년에 설립 허가를 받고 짓기 시작한 한국보건대학 부지입니다. 자그마치 30년입니다.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 저 건물은 단 한 층도 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30년 묵은 김천의 숙제, 기사 팩트만 가지고 그 복잡한 속사정을 싹 훑어보겠습니다. 시작은 1992년이었습니다. 당시 시민들에게 4년제 대학 유치는 단순한 교육시설 확보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지역 인사들이 추진위까지 꾸려 각고의 노력을 다한 끝에 1994년 학교법인이 설립 인가를 받아냅니다. 7만 1280제곱미터 부지에 25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1996년 6월 드디어 착공에 들어갑니다. 보건의용공학 계열 정원 200명 규모의 4년제 대학. 미래를 바꿀 거라며 온 동네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이 유입되면 원룸촌과 같은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식당과 편의시설 등 소비 상권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철저한 경제적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재원의 상당 부분을 외부 차입금과 향후 지원될 정부 보조금, 그리고 개교 후 들어올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등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기초 체력은 겉보기와 달리 매우 허약한 상태였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은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첫 삽을 뜬 일종의 머리성 위에서 시작된 거대한 배팅이었던 셈입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1999년 상반기까지 공정률은 무려 75%였습니다. 이제 내부 마감만 하면 개교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딱 그때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IMF 외환위기가 터집니다. 시공사는 부도가 났고 재단은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결국 1999년 6월 이곳의 모든 공사가 중단됩니다. 당시 상황을 복기해보면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설립 추진재단이 학교 운영의 장기적 재무 긍정성보다는 당장의 성과와 정부 지원에만 과도하게 의존했던 구조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당시 선거를 앞두고 기공식을 앞당기라는 정치권의 압박도 있었다고 주민들은 증언합니다. 면밀한 자금 조달 계획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속도를 낸 부작용이 컸던 겁니다. 여기에 시공사 부도 이후 재단과 시공사 간의 지루한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75%까지 지어진 건물은 그대로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정률 75%라는 숫자는 꽤 비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건물의 뼈대가 모두 올라가고 거대한 외형을 갖췄지만 내부 설비나 마감은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건축물로서의 가치는 창출되지 않으면서 유지 관리비와 철거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최악의 단계에서 시기가 멈춰버린 겁니다. 국가적 경제 위기 속에서 시공사가 쓰러지자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얽히고 설킨 채권 채무 관계는 끝을 알 수 없는 법적 분쟁의 수렁으로 빠져들었고 이를 해결할 재단의 자금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뒤였습니다.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수요 예측과 재무 위험 관리가 얼마나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 미완성 건축물은 그 시스템적 한계와 실패의 교과서적인 사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가 탔던 건 오귤리 주민들이었습니다. 대학이 들어온다니까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며 문중산까지 감정까지 내놓으면서 전폭적으로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20년이 넘는 방치였습니다. 주민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양원이든 실버타운이든 활용 방안을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구도심이나 혁신도시 개발도 좋지만 버려진 폐가물부터 해결해달라는 게 주민들의 호소였습니다. 구독자님들, 대학이라는 거대한 소비처가 생길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랜 삶의 터전이 문중산까지 기꺼이 되어준 주민들의 허탈감은 단순히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들은 대학교 주변 상권을 예상하고 미리 빛을 내어 원룸을 짓고 식당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완공의 기약 없이 시간만 속절없이 흐르면서 그 금은 비용과 이자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대감이 컸던 만큼 경제적 피해와 상실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김천시도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방치된 부지를 매입해서 스포츠 선수 숙소나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하거나 고령화 시대에 맞춘 노인 종합복지시설 같은 실버타운으로 만드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거대한 행정의 딜레마가 부딪힙니다.
시에서 개입하려 해도 매각 가격에 대한 재단 측과의 이견을 좁히기 어려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매몰 비용입니다. 7만 제곱미터가 넘는 부지에 세워진 이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안전하게 철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만 수십억 원 이상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건물의 구조를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 하려 해도 오랜 방치로 인한 안정성 검토 보강 비용이 새로 건물을 짓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민간 법인의 실패한 사업을 세금으로 구제해준다는 이른바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웠고, 완공된 시설이 아니다 보니 어느 부서가 책임지고 나서서 해결해야 할지 행정적인 모호함도 존재했습니다. 법인은 법인대로 갚아야 할 빚 때문에 매각을 서두르지 못하고, 지자체는 법적 근거와 예산의 한계에 부딪힌 상황. 그렇게 팽팽한 교착 상태 속에서 20년이 넘는 진퇴양난의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결국 2017년 7월 경북도가 이곳의 학교시설 폐지를 고시합니다. 대학 설립의 꿈이 공식적으로 백지화가 된 겁니다. 2014년에 이미 재단에 산 인가도 났습니다. 이제 여기는 대학교가 들어올 수 없는 땅입니다. 법인은 수익을 내기 위해 영화나 CF 촬영지를 빌려주며 버텼지만 상주 관리인이 없다 보니 흉가 체험이나 캠핑을 하러 무단 침입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민들은 안전사고와 우부마를 걱정하며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2014년 재단 해산, 그리고 2017년 학교시설 폐지 고시, 이 두 가지 행정처분은 사실상 이 공간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교육시설 용도에서 해제되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다른 상업시설이나 민간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뜻이기도 했죠. 하지만 201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대한민국의 상황은 1990년대 처음에 착공을 할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기존에 멀쩡히 운영되던 지방 대학들조차 신입생을 구하지 못해 폐교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굳이 이 거대한 골칫덩어리를 인수해서 교육사업이나 대규모 인구 유입시설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기업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흐름 자체가 대학이라는 오프라인 공간의 확장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시민들은 지자체를 향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에 불필요한 예산을 쓰기보다 기존에 방치된 건축물 활용이 최우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학면 황녀의 마을 실패 사례처럼 섣부른 아이디어로 혈세가 낭비되는 전례를 또 남기지 말라는 날선 비판도 이어졌죠. 하지만 매각 주체인 법인은 대구에 위치해 있어 현장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인수자가 떠안아야 할 얽힌 채무와 막대한 철거 부담금은 개인이나 일개 기업이 감당하기엔 벅찬 수준이었습니다. 구독자님들, 공공의 성격을 띠고 시작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자초되었을 때 적절한 출구 전략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현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변 거주민들이 일상에서 겪어야 하는 치안의 불안, 도시미관 훼손으로 인한 지역 전체의 이미지 실추라는 기회비용은 결코 개인 법인의 재산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이 방치할 수 없는 무거운 사회적 비용이었습니다. 뾰족한 해법 없이 30년이란 시간이 흐르며 이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는 김천의 가장 뼈아픈 상처로 남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2024년 5월에 드디어 반전이 일어납니다. 대구에 있는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이 건물과 임야를 매수한 겁니다. 30년 만에 드디어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대학은 아니지만 지역 경제를 돌릴 물류센터가 들어옵니다. 총 공사비 무려 100억. 작년 12월 30일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30년 동안 이 상권을 지배하던 정적이 드디어 깨진 겁니다. 이 대반전의 배경에는 또 다른 시대의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1990년대가 오프라인 교육 인프라의 시대였다면 2020년대 대한민국은 온라인 전자상거래와 물류의 시대입니다. 김천은 경부선과 주요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입니다. 전국 어디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죠. 과거 학생들을 모으려던 입지가 이제는 거대한 화물과 물류를 유통하기 위한 최적의 거점으로 새롭게 평가받은 것입니다. 1차로 물류센터가 들어서고 향후 2차로 연수원과 골프장까지 연계하여 개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행정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3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실타래를 시대의 흐름을 읽은 민간자본의 논리가 드디어 풀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생을 흉물스러운 폐건물과 함께 마음고생을 해야 했던 인근 오귤리 주민들도 이제 알터니가 빠졌다며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대학을 유치하여 인구를 폭발적으로 늘리려 했던 1994년의 거창한 야심은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2024년의 현실적인 물류센터가 그 아픈 상처를 덮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도시에 필요한 것은 화려하고 거창한 환상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철저히 자생할 수 있는 냉철한 현실 감각과 지속 가능한 대안입니다. 이 멈춰있던 상아탑의 빈자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지방개발에 던지는 묵직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